나는 된다님이 대장님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권리 신고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이사 안 나간다고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 건가요? 그럼 계약 조건 그대로 인수한다고 보면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통상 배당 요구를 안 한 경우는 이런 경우죠. 내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근데 1년밖에 안 살았어. 근데 2년 살고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1년 동안 살 집을 어디서 구할 거며, 나중에 이사비 뭐 이리저리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어. 그래서 나 그냥 안 나가. 나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경매에서 돈 주지 말고 나 나갈 때 돈을 줘. 배당 요구 안 할 거야. 이런 경우가 통상 태반입니다. 이렇게 배당 요구 안 했다면 낙찰자가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해당 임차인을 만나러 가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보세요.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세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경매로 갭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감정가가 2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전세입자가 2억에 들어와 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계속 떨어집니다. 끝없이 유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해당 임차인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언제 이사 갈 생각이신가요? 임대차 계약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1년 남았다. 1년 더 살 거다. 라고 하면 알겠다. 더 사셔라. 그리고 나가기 3개월 전에만 저한테 얘기해 주셔라. 그러면 제가 보증금을 돌려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나간다고 하면 그때 전세입자를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경매로 갭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상승장에 전세값을 맞춰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하락장이죠. 그러면 전세값이나 매매가가 일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경매로 갭 투자를 많이 선행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봉현님이 청 낙찰받고 임대차 계약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청 낙찰받고 임대차 기간까지 잘 연결돼서 끝까지 수익을 잘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황봉현님 화이팅입니다. 인테리어 하려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업체 알아보는 장난이 아니네요. 라고 하시는데, 인테리어 업체는 관할 그 지역 구나 동 안에서 찾아보세요. 그게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세요. 방문하셔서 자재를 개별로 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자분을 개별로 초이스하세요. 그러면 직영식용으로 통해 최대한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곳을 방문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우숙님이 7번째 폐찰, 요즘에 낙찰가가 너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 시세인데 1억 3천, 1억 3,500 요렇게 낙찰을 받아갑니다.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경매 하락장, 보합장 한두 달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입찰가 높진 않았어요. 근데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매물이 소진되고 지금쯤 약간의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항상 누구나 좋아하는 부동산들은 낙찰가가 높았습니다. 왜? 실거주 수요가 붙어버려요. 실거주 수요가 붙을 수 있는 부동산들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투자가들이. 실거주 수요는 1억 5천 시세였죠.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게. 근데 1억 3천에 낙찰을 받아가요. 그럼 뭡니까? 2천 싸게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시세보다 2천 싸게 사니까 들어가 살래 라고 하면 저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낙찰받고 인테리어 한 다음에 단기 매도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빼야 되고 이리저리 세금 절세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못 만드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거주 수요가 붙을 만한 부동산에는 입찰 금액을 조금 낮추세요. 조금 낮춰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못 먹으니까. 단 그날 경매 물건이 있죠. 한 20건 30건이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조금 쉬쉬할 만한 거, 들어오지 못할 만한 거, 혹은 조금 어렵고 권리가 복잡하게 붙여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입찰가에 던져놓으세요. 그런 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아하는 부동산 같은 거는 사실상 입찰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약하게 입찰하되 특수물건이나 혹은 그날 좀 흐를 만한 물건들, 많이 비선호할 만한 물건들, 그런 것들을 최저가에 던져서 그런 것들을 수익화를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치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주택 괜찮죠? 공시지가보다 낮은 전원주택 괜찮습니다. 매력 있습니다. 요즘에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요. 그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건축비 자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한 2년, 한 3년 전에 건축할 때만 해도 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한 600에 했어요. 도급으로 계약하면. 요즘에는 무조건 800선입니다. 800선이에요.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가 기회되는 게 이겁니다. 잘 지어놓은 건물을 아예 경매로 사는 거예요. 경매로 사면 통상 반에 반값 삽니다. 요즘에 건축비를 올리니까 700~800에 들어 올리는데 경매로 사면 평당 200, 300에 살 수 있어요. 평당 200, 300에 살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경우죠. 그러니 요즘 같은 경우는 신축보다는 오히려 내가 토지를 반에 반값에 사지 않는 이상 신축보다는 잘 건축된 건물이 있는 경매 물건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원주택이 될 수도 있겠죠. 타운하우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집합 건물보다는 나만의 라이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단독주택, 전원주택들의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 경매에는 앞으로 더욱 미래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단독주택 경매 물건들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님, 도로 경매 낙찰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도로를 왜 낙찰받죠? 왜 낙찰받으세요? 도로를 낙찰받아서 펜스를 두르고 방해물을 설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뒤에 가시는 분들에게 길의 통행길을 막아버리고 이러려고요? 이러려고 받으십니까? 이러려고 받으면 밤에 잘 못 걸어 다니세요.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낙찰받지 마세요. 도로가 낙찰받는 케이스는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때 도로 또한 분양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시, 특히 재개발 시 도로의 매물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사놓고 세워라, 내워라, 재개발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혹은 도로로 길막하자 이런 것들이라면 그런 거 말고 돈 될 만한 거 너무 많습니다. 빌라, 아파트, 상가, 토지, 공장 등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중간 생산자로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해서 공급하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님, 경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액천자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느끼는 건데 계속해서 수익률을 내려면 권리상 문제없는 물건뿐만 아니라 특수물건 다루는 방법까지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가려는 길이 맞는 거겠죠?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디디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되게 큰 늪과 착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물건을 막 분석하다가 갑자기 누가 특수물건을 해야 돈을 번대. 그러니까 또 분묘기지권을 제외해서 수익을 버는 방법, 법정 지성권을 무효화시켜서 건물 철거하고 도는 방법, 지분을 통해 낙찰받고 상대방에게 지분을 팔거나 내가 같이 팔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지분을 경매로 넣거나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 자꾸 헷갈려 하시는 거야. 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우선 권리상 문제없는 물건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물건들도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물건들을 입찰을 준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특수 물건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아령 오늘 헬스장 가서 아령 1kg 들었어요. 내일도 1kg 들어. 그 다음에 내일 모레도 1kg 듭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런 생각 들죠. 2kg 들고 싶은데 2kg도 들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한 걸음을 떼세요. 띄고 나서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특수 물건 공략 그리고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새로운 옷을 입혀서 혹은 디벨롭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완벽히 준비하고 실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행하면서 완벽해지세요. 그게 가장 빨리 돈 버는 길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먼저 선정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인데 권리가 엉켜있다 라고 하면 그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다 공부하고 진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물건을 보세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 어려우면 대장TV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 길을 선행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요즘 경매시장 투자하기 괜찮은 시국일까요? 항상 이거 있죠? 이거 있어요. 항상 내가 투자하려고 할 때가 가장 쌉니다. 항상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강남 땅값이 평당 1억, 2억, 3억이 될 줄 아셨어요? 10년 전에 아셨습니까? 몰랐죠? 그러면 항상 이런 생각 들죠. 우리 부모님들한테 아이고 뭐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강남에 땅 좀 쌀 때 사놓지 좀, 이런 생각 하시죠?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화폐의 교환 가치보단 실물 자산의 가치는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시국 같은 거를 따지지 마시고요. 바닥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들을 빠르게 선정해서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인데, 불타는 금요일인데 대장TV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실전에서, 현장에서 리얼한 그런 실시간 영상을 전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 곳을 보면서 제가 꼭 두 손을 잡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라이브 방송 자주 하면서 소통하면서 대장TV가 같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